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한국 여자 배구 판도를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는 초대형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단 한 명의 이름이 등장했을 뿐인데 V리그의 룰과 미래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은 바로 오드리 박,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제도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여자 배구는 늘 같은 질문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 해외에서 성장한 유망한 교포 선수들은 한국 무대에 설 수 없는가? 왜 실력보다 국적이 먼저 장벽이 되는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질문은 수년간 반복되었지만 누구도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고 결국 수많은 재능들은 한국 무대 바깥에서 커리어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을 기점으로 그 오랜 고착 상태가 처음으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드리 박이라는 이름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한 순간 이 변화는 단순한 제도 수정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단지 가능성 있는 신인이 아니라 왜 이 제도가 바뀌어야만 했는지를 증명하는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국계 부모를 둔 선수, NCAA 무대에서 실력을 검증받았지만 국적 문제로 한국에 설 수 없었던 선수. 바로 이 지점에서 오드리 박은 한국 여자 배구가 외면해왔던 현실을 정면으로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KOVO가 이번에 발표한 신인 드래프트 규정 변화는 겉으로 한국 보면 국적이 간단해 보일 수 없더라도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한국 국적을 가졌던 경우 여성부 신인 드래프트 참가를 허용한다는 조항. 그러나 이 한 줄의 문장은 사실상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폐쇄적인 구조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균열입니다. 이제 더 이상 혈통과 실력 사이에서 하나를 포기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규정이 만들어지자마자 가장 먼저 이름이 언급된 선수가 바로 오드리 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녀는 오랫동안 리그 안팎에서 준비된 카드였고 동시에 제도에 의해 막혀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180cm의 신체 조건, 안정적인 토스, 빠른 판단력, 그리고 미국식 시스템에서 단련된 경기 운영 능력. 한국 여자 배구가 가장 갈망해왔지만 정작 받아들이지 못했던 전형적인 유형의 세터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구단들이 동시에 같은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리그에서 가장 부족한 포지션은 어디인가? 그리고 가장 즉각적으로 팀 전력을 바꿀 수 있는 자원은 누구인가? 그 질문의 답이 하나로 수렴하는 순간 오드리 박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라 기준점이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한 명의 선수가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라 드래프트 전체 판도를 재편할 수 있는 변수가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오드리 박 한 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도가 바뀌는 순간 잠들어 있던 또 다른 가능성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팬들의 시선이 가장 빠르게 쏠린 이름, 바로 흥국생명과 연결된 또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이 변화가 리그 전체를 뒤흔드는 파급력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오드리 박이라는 카드가 외거의 확정으로 불리게 되었는지를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드리 박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한 명의 유망주라는 틀에서 벗어나 그녀가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고 어떤 이유로 한국 배구와 계속 엇갈려 왔는지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그녀의 커리어는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구조적인 제약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오드리 박은 미국에서 태어난 2세 한국계 선수로 일찍부터 세터 포지션에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또래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요소는 신체 조건이었습니다. 여자 세터로서는 드문 180cm의 키는 블로킹과 후위 공격 활용에서 분명한 이점을 제공했고 이는 미국 대학 배구 시스템에서 더욱 빠르게 평가받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안정적인 토스 높이 조절 능력과 리시브 이후 전환 속도는 NCAA 무대에서도 상위권 세터로 분류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가 UCLA 주전 세터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UCLA는 단순히 명문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세터 포지션 경쟁이 극도로 치열한 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전으로 기용되었다는 것은 기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경기 운영 능력과 리더십까지 검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공격수의 타점을 최대한 살리는 토스 선택, 상황에 따른 템포 조절, 그리고 상대 블로킹을 흔드는 분배 능력은 이미 대학 무대에서 충분히 증명된 자산이었습니다. 한국 팬들 사이에서 오드리 박의 이름이 오래전부터 회자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교포 선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 여자 배구가 가장 필요로 하던 유형의 세터였기 때문입니다. 높이가 부족한 세터 구조, 단조로운 공격 패턴, 세터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전술. 이 모든 문제의 교차점에 오드리 박의 플레이 스타일은 정확히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한국 무대에 설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실력이 아니라 국적이었습니다. 당시 규정상 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선수는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없었고, 교포 2세라는 정체성은 오히려 제도의 사각지대가 되었습니다. 특별 귀화, 이중 국적 등 가능한 모든 경로가 검토되었지만 법적 행정적 절차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드리 박은 눈물을 머금고 미국 무대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프로리그 진출은 실패가 아니라 차선이었지만 한국 배구 입장에서는 분명한 손실이었습니다. 제도가 한 명의 준비된 선수를 밀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팬들 역시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이 정도의 세터를 왜 한국에서 볼 수 없는가라는 의문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한국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초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여러 여자부 경기를 직접 관람했고 일부 구단 관계자들과 비공식적인 접촉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한국 무대에 설 준비는 거의 끝난 상태였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마지막 문턱, 제도라는 벽이 여전히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벽이 이번에 무너졌습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게 생긴 기회가 아니라 오드리 박이라는 사례가 오랫동안 쌓아올린 압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커리어는 단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한국 여자 배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 그 자체였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규정 변화가 실제로 구단들의 전략과 드래프트 판도에 어떤 계산을 불러오고 있는지, 그리고 왜 오드리 박이 사실상 최상위 지명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규정이 바뀌는 순간 가장 먼저 반응한 주체는 팬도 언론도 아닌 구단들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번 변화는 상징적인 선언이 아니라 즉각적인 전력 계산이 가능한 실전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오드리 박이 드래프트에 등장하는 시점부터 각 팀의 스카우트 보고서와 전술 보드가 동시에 수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V리그 여자부에서 세터 포지션은 구조적인 병목 구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위권 팀과 하위권 팀의 격차는 공격수의 기량보다 세터의 운영 능력에서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토스의 안정성, 블로킹, 가담, 호위 공격 활용 여부에 따라 한 시즌의 승패가 갈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180cm의 신체 조건을 갖춘 세터는 단순한 보강 자원이 아니라 전술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드리 박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은 특정 팀에만 맞는 유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격력이 강한 팀에 들어가면 분배 능력으로 공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 공격 옵션이 제한된 팀에 가면 세터 자체가 공격 전술의 일부가 됩니다. 미국식 시스템에서 길러진 빠른 템포 조절 능력과 상대 블로킹을 읽는 시야는 국내 리그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이는 곧 감독 입장에서 전술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래프트 판도는 빠르게 단순화되고 있습니다. 상위 지명권을 가진 팀일수록 고민은 줄어들고 계산은 명확해집니다. 세터 보강이 필요한 팀에게 오드리 박은 위험을 감수한 도전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투자로 분류됩니다. 즉시 전력감이면서도 성장 여지가 남아있고 포지션 특성상 부상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드래프트의 기준점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국내 고교, 대학 출신 유망주들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NCAA와 해외 시스템을 거친 선수들이 직접 비교 대상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한 명의 선수가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라 스카우팅 기준과 육성 철학 자체가 재정렬되는 신호입니다. 구단들은 이제 국내 성적표뿐 아니라 해외 리그에서의 역할 수행 능력과 시스템 적응력을 동시에 평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드리 박은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다른 신인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비교 대상이 너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세터라는 포지션 특성상 팀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은 다른 포지션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오드리 박이 참가하는 드래프트는 그 자체로 리그 전체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문이 열리면 그 다음 사례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구단들이 이 카드로 성과를 낸다면 비슷한 배경과 실력을 가진 선수들을 찾는 움직임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번 선택은 단기 성적뿐 아니라 중장기 전략까지 좌우하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이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번 규정 변화가 오드리 박에게 문을 열어주었다면 과연 다른 사례에도 같은 가능성이 생기는 것일까요? 다음 부분에서는 이 질문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레베카 라셈을 둘러싼 현실적인 조건과 오해, 그리고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 귀화 가능성에 대해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레베카 라셈이라는 이름이 다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드리 박을 중심으로 규정의 문이 열리는 순간 팬들과 구단 모두 자연스럽게 같은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흥국생명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해온 레베카 라셈 역시 같은 길을 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기준에서 레베카 라셈은 이번 규정 변경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오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규정은 매우 명확합니다.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과거 또는 현재 한국 국적을 보유했어야 신인 드래프트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레베카 라셈의 경우 한국 국적 이력을 가진 인물은 조부모 세대에 해당하며 부모 세대에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드리 박과 동일한 루트로 드래프트에 참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레베카 라셈의 가족이 실제로 귀화 가능성을 문의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한국 공간을 통해 아버지의 한국 국적 취득 가능성을 확인한 사실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현실적인 검토 단계에 들어간 사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팬들의 바람이나 상상과는 결이 다른 실제 행정 절차를 전제로 한 움직임입니다. 만약 레베카 라셈의 부친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시점부터 레베카 라셈은 규정상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물론 즉시 신인 드래프트에 참여하는 구조는 아니며 시간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능성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아예 논의조차 할 수 없었던 선택지가 이제는 제도 안에서 검토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가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를 넘어섭니다. 레베카 라셈은 현재 외국인 선수 제도 안에서 리그를 대표하는 공격 자원 중 하나입니다. 그런 선수가 국내 선수 자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리그 구조의 근본적인 재편을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외국인 쿼터 운용, 팀 전력 구성, 연봉 구조까지 연쇄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집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지점은 레베카 라셈 본인의 의지입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 한국 무대에 대한 애정과 국가대표에 대한 꿈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왔습니다. 이 발언들은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라 장기적인 커리어 방향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제도 변화와 개인의 의지가 맞물리는 순간 가능성은 현실에 한 발 더 가까워집니다. 다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도 있습니다. 귀화는 단기간에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며 정치적, 행정적 변수도 함께 작용합니다. 따라서 레베카 라셈의 사례를 확정된 미래처럼 단정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이제 논의가 가능해졌다는 구조적 변화 그 자체입니다. 이제 V리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문을 조금 열어본 수준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더 열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모든 변화가 리그 전체의 수준, 시장 가치, 그리고 미래 경쟁력에 어떤 장기적인 파장을 남길지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변화는 특정 선수 한두 명의 진로 문제가 아니라 V리그라는 시스템 자체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오드리 박을 시작으로 레베카 라셈의 가능성까지 논의되는 지금의 흐름은 리그가 더 이상 과거의 기준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경기력의 밀도입니다.
해외 시스템에서 훈련된 선수들이 국내 무대에 유입되면 자연스럽게 경기 템포와 전술 완성도가 상승합니다. 세터 포지션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공격수, 수비 시스템, 블로킹 전술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기량 향상이 아니라 리그 전체의 경기 기준선이 올라가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장 가치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선수 유입은 곧 스토리와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교포 선수의 귀환, 제도 변화로 열린 기회, 장벽을 넘는 선택. 이 모든 요소는 팬들의 관심을 끌고 미디어 노출을 확대하며 자연스럽게 흥행 요소로 작용합니다. 리그가 정체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구단 운영 측면에서도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외국인 선수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벗어나 국내 자원풀을 넓히는 방향으로 전략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연봉 구조 안정, 육성 시스템 재정비, 그리고 유망주 발굴 기준의 재설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단기 성적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리그 운영으로 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형평성 논란, 국내 육성 자원의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제도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논의를 피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문을 닫아두고 유지하느냐, 관리하면서 열어가느냐의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오드리 박의 합류 여부는 이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코트에 서는 순간 그 장면은 단순한 데뷔전이 아니라 제도의 방향성을 증명하는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레베카 라셈을 둘러싼 논의 역시 지금은 가능성에 머물러 있지만 언젠가는 현실적인 선택지로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V리그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리그는 더 넓은 풀과 더 높은 경쟁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제한된 구조 안에서 안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고 되돌릴 수 있는 지점은 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판단은 리그와 구단, 그리고 팬들의 몫입니다. 열린 문을 기회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논쟁으로 소모할 것인지 그 선택이 앞으로 한국 여자 배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